다른 그 단톡방이 있는데 음. 거기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그 질문에 답을 안 한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을 했던 케이스라 거기에서 이제 알려드렸는데 다른 분들도 그걸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용어를. 그래서 제가 이제 나도 헷갈렸었는데 이걸 아는데 나도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그냥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서 듣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하게 된 거였거든요. 아,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지금 조회수나 이런 게 이제 올린 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된 상황이어서 조회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네. 왜냐면 이제 이웃수랑 같이 이제 보면 64명이면 20, 얼마 정도 나왔나요? 10명? 지금, 공감 5개 되어 있네요. 제가 다섯 분?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공감 수가 조금 올라올 때까지 좀 딜레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럼 이건 그냥 누군가 궁금해서 정보성 글로 올렸는데, 만약에 브랜딩을 하실 거라면, 이런 글을 부동산 투자자 분이시라면, 부동산 투자자로서 브랜딩을 하실 거라면 이런 글은 올리셔도 돼요. 아, 그런데, 네. 그런데 계속 이런 글만 올리면 부동산 투자자로서 실은 이 글은, 어, 남들도 올려줄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해요. 끊기나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요. 잘 들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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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글은 내가 안 찾아줘도 정보성 글이라서 내가 검색하면 나오는 글이에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글은 어, 쓰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만약 브랜딩을 음, 부동산 투자자라도 네. 음, 부동산 투자자만의 자기만의 관점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사람들의 글을 보거나 부동산 투자자인데 부동산 투자자답지 않은 글을 쓸 때 매력이 오히려 있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계속 부동산 투자자로서 하실 거라면 이거를 조금 더, 음, 남다른, 이제 이거는 정말,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어떤 이거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실제로 했었던, 경험의 글을 쓰면 이제 그게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정보성의 글을 내가 어떻게 녹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자면 나는 이걸 가지고 어 조정 대상 지역에 내 아파트가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내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례를 재미나게 글로 옮기면 이게 이제 나만의 글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글을 어떻게 내 걸로 만드느냐는 이렇게 정보성의 글일 경우 두 개를 녹여서 마이 스토리. 그러니까 항상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 마이 스토리. 그게 only one, me. 나만이 할 수 있는 마이 스토리를 정보성 글과 녹이셔서 쓸 때 사람들은 굉장히 빨려 들어가고 흡입력 있게 봐요. 왜 그러냐? 인간은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인간의 뇌는 뭘 좋아해요?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 옛적에 지금도 디즈니나 마블 시리즈가 인기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평이한 글이 아니라 스토리에 기승전결. 글에는 항상 기승전결이 있을 때 사람들은 박진감 있게 글을 읽습니다. 음, 그래서 제 글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글은 저희 아들 학폭 사건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조회수가 엄청 음, 많았고요. 저희 아들이 가해자 아이로부터 맞았는데 가해자가 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기승전결이라는 방식은 아니었고 실제로 있었던 스토리 네. 라인을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맞고 자라왔던 아들이 갑자기 가해자로 아버지로 인하여 이제 지목이 돼서 그런 이야기를 적었을 때
제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보셨고, 학폭이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잘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가리고 싶어 할 텐데, 전 반대로 누군가가 이 이야기가 한 명에게라도 억울하게 누명이 씌워졌을 경우 도움이 된다면, 적어야겠다. 그리고 기록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 글을 써야 하나? 라고 싶을 때, 저는 실은 두려움을 좀 많이 지운 것 같아요. 왜냐면, 작가들 중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글을 보니까 굉장히 솔직하고 굉장히 진정성이 있고, 아, 이 정도까지 자기를 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 진정한 글이란 나를 발가벗겨서 나를 뭐 아랫도리를 내리고 쓰는 글이다. 뭐 이런 글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를 얼마만큼 발가벗기느냐에 따라 매력도가 달라지니까. 근데 저는 아직 다 이제 제 걸 다 까진 않았지만 까도 신선한 이야기나 아니면은 이제 사람들은 어떤 몰랐던 사실을 알 때에 더 그 흥미가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도움이 되는 글을 적을 때 이제 좋아하고 그래서 소설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 드리는 건 소설책을 보실 때 작가님의 글 중에 요즘 시대 사람들이 좀 그래도 좋아하는 책이 뭐냐면 요즘에 베스트셀러가 진짜로 투자에 관심이 많이 사라지셨다고 느끼는 게 양기자의 모순이란 책이 1위를 차지했어요. 혹시 아실까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트렌드를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최근 사람들이 돈 이야기에 지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지쳤어. 근데 저는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돈이 는 공부는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도 실은 저는 이제 주식을 하면서도, 그래도 돈이 플러스 되고, 오늘도 한국 증시는 또 올라갔더라고요. 이제 생각과 예상 의외로 또 증시는 올라가네. 이게 또 돈이 되는 거? 뭐 이렇게 라면 식품, 삼양식품을 사는다고 또 올라가네. 이렇게 돈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정말 이게 있어요. 항상 너무 중요한 거. 대중들의 그 뉴스나 경제신문, 그러니까 뉴스에서 얘기하는 요즘 경제 물가가 팍팍하고 어렵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 이야기에 세뇌가 돼요. 뇌가. 그래서 경제가 불황이고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랑 몸과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어렵고 힘들구나라고 반응이 돼서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멀리 하시고 이게 뭐냐면 이제 상식이라고 하죠. 상식. 상식이 아니라 우리는 상상을 해야 돼요. 상상. 상상을 하셔서 글을 쓰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상상을 해야 되는데 상상하는 시간들을 매스컴이나 신문이나 굉장히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적어서 소수의 기득권은 상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고 내가 나를 주도해서 내 삶을 결정하게 해주지만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시간이 아니라 어떠한 관념 속에 집어넣고 상식 속에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게 저는 이 사회 구조 시스템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글을 쓰실 땐 상식을 벗어나서 글을 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게 종이책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긍정적이고 뛰어나고 움직일 수 있는 글은 계속 책 속에서 들어가 있잖아요. 스토리 중에. 최근에 제가 조금 이 책을 꼭 보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온 게 김승우 회장님 말고 혹시 그 아시아의 워런 버핏이라고 혹시 아세요? 무한의 부라고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어 리카싱이라고 그래가지고 리카싱이라고 그래서 아시아 1위 부자 리카싱이 찻집 알바에서 이제 52조 원을 만들기까지 한 이런 거를 보면서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접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뇌가
자꾸 힘든 얘기나 이렇게 들으면 이제 그다음 글쓰기도 마찬가지로 긍정의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꾸 힘든 이야기로만 빠져들어가고 삶도 계속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자꾸 책으로 만나서 요즘에 제가 이제 무한의 부를 이제 찾아서 읽어보고 좀 찾은 건데 그렇게 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마인드 세팅이고요. 그래서 메이키페러님 거 잘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글을 적으셨어요. 글 스타일이 굉장히 깔끔하시고 원래 이렇게 그 레이아웃이라고 그럴까요? 스크롤을 위에서 아래로 내릴 때 레이아웃으로 글을 한눈에 이렇게 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겐 굉장히 잘 볼 수 있게 정돈해서 잘 쓰신 글이에요. 예. 왜냐하면 레이아웃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잘 쓰셨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좋았고요. 한 분 더 여기 계시는데 일리아님 거 글을 오늘 올려주셨나요? 일리아님 오늘 글이 없네요. 그러면 오늘 이 저 중에 혹시 쓰신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아, 네. 사실 제가 이제 그 앞단에 쓴 글이랑 지금 요게 음, 중간 과정이고 요 다음 글을 하나 또 쓰고 있기는 한데 네.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스토리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좀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네네. 앞단에서 쓸 때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에 대한 글을 좀 녹여서 썼었고요. 음, 이번에는 글의 생각까지 담으려다 보니까 글이 너무 길어져서 약간 정보를 정리하는 글로 썼었고, 음, 이제 이 다음 글이, 제가 사실 그 투기과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뉴스가 보면 막 뭐 매매나 전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공포스러운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근데 진짜로 주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집을 사든 이사를 하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집을 샀던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이제 여기 다음에 이어서 쓰려고 했는데 음.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중간 단계를 어떻게 보통 쓰시는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를 짜셔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머릿속으로 이런 스토리 라인을 이렇게 쓸 거야. 라고 하셨을 때 기승전결 아니면 상중 하편으로 쓸 거야. 라고 했을 때 끊는 것을 요 정도까지만 쓰고 끊어야지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각각의 어떤 구조를 짜고 시작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 그럼 이게 이 너무 글 길어질 끝, 경우. 네. 이 글 네. 끝단에 제가 다음 글에 대한 내용을 살짝 담을까 말까 하다가 사실 안 담았거든요. 그러면 음, 음. 이런 구조라면 이제 시퀀스가 이어지는 거니까 이 글의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다음에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한 거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예고편처럼 같이 넣는 게 훨씬 좋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훨씬 좋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글이 너무 길어도 또 보기가 힘들다면 근데 또 네. 누군가는 이제 그걸 오랫동안 읽게 있는데 끝나고 다음 이거를 있다라고 네 머릿속으로 여기까지만 쓰자 해가지고 하시고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 글 쓰실 때 짧은 글이어도 임팩트 있는 글을 써셔도 좋아요. 그래서 어제 글에 잠깐만요. 어제 글에 실은 제가 정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공유 하나 해드릴게요. 진짜 짧은 글이었어요. 진짜 짧은 글이었는데 음, 어, 안 계시네요. 아, 여기 있다. 제가 지금 공유 하나 해드릴게요. 시처럼 쓰셨는데 일상 속에서 요즘에 느껴보지 못한 여기 보면 조용한 인사, 작은 산에 오르면서 만난 꽃 한번 보시겠어요? 네. 마음쌤님이세요. 산에 피어있는 한들한들 흔들리는 건 여린 분홍꽃 모르고 지나갈 뻔했네 반가워 너를 마음에 담아간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걸 보고 제가 느낀 건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지금 꽃이 피고 있지만 실은 이런 것도 못 보고 지나쳐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꽃 보셨어요? 음. 저는 솔직하게 밝힐게요. 20대, 30대 이런 걸 못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얘기, 종이책으로 쓰고 싶기, 종이책에 글로 쓰고 싶은데, 제가 이제 남산이 보이는 대학교를 다녔어요. 진짜로 남산이 이제 얼마 전에 학교를 갔다 왔는데, 좀 앞에 노을이, 핑크색 노을이, 남산이 너무 예쁜데, 대학교 다니면서 4년 내에 남산을 한 번도 못 보고 땅만 보고 살았던 기억이 나고, 땅만 보고 되게 우울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남산이 떡하니 보여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남산도 안 보고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살았지? 내 눈앞에 이렇게 멋진 풍경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살았나? 그러니까 이런 게 아마 이제 지금 계신 저희 이제 지금 글쓰기 하시는 식구분들이 이제 와닿으실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이제 모르고 지나갈 뻔하는 세상들이 모르고 지나갈 뻔하는 것들이 지금 되게 많잖아요. 하루에 하늘은 한번 보고 사는지, 하루에 태양은 한번 보고 사는지, 공기 있는 느낌은 어떤지, 이런 거 되게 정말 사소한 건데, 불을 쌓아가거나 내가 성장해 가는 과정 중에 아주 사소한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면 불행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글을 담는 일상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느낀 거죠. 이 사람이 일상 속에 굉장히 사소한 것도 어, 느끼려고 하는구나. 이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건 목표만 추구해서 이제 하나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닌, 내가 살고 있는 이 주변 사람들의 어떤 것들도 잘 챙기면서도 좀 이렇게 사소한 것들을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커피 한 잔의 여유와 그다음에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그 정도의 여유가 굉장히 삶에서, 예, 일상의 감사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때 저는 좋은 글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진짜 알려드리고자 하는 좋은 글. 네이키페로님 손 드신 거죠? 아닌가요? 아, 손 드시면, 아까 했던 아, 아, 질문, 예. 그러니까 그 좋은 글은 이렇게 일상에서 내가 좋은 감정을 느껴야지만 나오고요. 잘 쓴 글은 좋은 감정이 없어도 잘 쓴 글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두 가지를 알려드리는데, 좋은 글은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과 좋은 감정이 있어야 좋은 글이 나오지만, 삶에서 자꾸 나도 모르게 불행한 생각, 결핍된 생각, 어, 자꾸만 그 목표로만, 물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만 추구하느라 내 주변을 돌보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어떤 그 달려가는 그 마음이 실은 글에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의 글을 읽다 보면 그 사람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쓴 글은 누구나 잘 쓸 수 있어요. 테크닉만 익히면. 테크닉적으로 구조를 짜고,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정보성이 짜임새가 있고 메시지가 분명한 것들, 주제가 있는 거, 가독성이 이렇게 주어와 구조의 형식을 쓰는 이런 잘 쓴 글은 테크닉적으로 이렇게 쓰세요라고만 몇 번 훈련만 하면, 계속 훈련만 하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글은 나의 생각이 담겨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감동과 울림을 주는 글은요, 삶의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좋은 글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글 쓰는 작가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작가의 마인드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는요, 내가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의 마음에 빈 공간들이 항상 있어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마인드가 계속 들어갈 텐데, 왜냐면 이게 안 나오면 글이 예쁜 글이 이게 좀 사람에게 울림을 두거나 진정성이 있거나 통찰거나 인사이트 있는 글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만의 생각이 담겨 있대, 나만의 관점과 시각의 생각을 분명하게 남겨 있대. 그래서 하나 또 쓸게. 좋은 글 쓰시기 전에 리추얼 행위라고 해서 의식을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드릴게요. 뭐를 하시냐면요. 저는 글을 쓰기 전에 명상을 하고 글을 씁니다.
네. 마음을 비우고 좋은 마음을 품고 내가 쓴 글이 한 명에게라도 좋은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그게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나아갈 임무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글을 읽고 누군가는 휴식처럼 느낄 수도 있고 마음의 여유가 느끼거나 감동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음악을 듣고 감동을 느끼고 미술을 보고 감명을 받고 영화를 보고 감동을 하듯이 표현의 양식만 다를 뿐 음악이라는 소리, 그다음에 시각화된 미술, 그다음에 영상과 귀로 된 영화, 그다음에 글자로 표현된 이제 글쓰기로 표현된 문학 작품이든 나의 에세이든 나의 생각을 담은 글이든 표현의 어떤 작동 방식만 다를 뿐 이건 결국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창조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조자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글을 쓰는 건 창조자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두 번째, 좋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항상 가지시고 그리고 나만의 관점과 생각이 들면 이거를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일상에 있는 메모하는 습관. 오늘 제가 실은 제니를 좋아해요. 제니 아세요? 제니? 제니. 요즘에 YG에서 그 제니가 전 세계에 앨범 1집을 냈는데 영어로 된 앨범을 냈거든요. 근데 제니가 모닝 페이지를 매일 쓰더라고요. 그 영어로 봤는데 인터뷰하는데 자기는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도 정말 쓸데없는 것까지도 모두 다 종이에 다 기록한다. 그런데 그 기록들이 알고 보면 나에게 다 쓸모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 저장을 해놨는데 정말 자기는 모든 것들을 종이에다가 다 적어 놓는대요, 기록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트와 펜을 하나 펼치시고 정말 그 무의식이나 어떤 떠오르는 생각은 다 휘발돼서 삭제되기 때문에 특히 제가 이제 교사보다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서 진짜 옆에다 두고서 정말 쓸데없는 것들도 많이 적거든요. 왜냐면 제가 마음이 갑자기 급해졌어요.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유를 가지려고 급해지면 여기다가 한 문장이라도 적어요. 아,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좀 말로도 얘기도 하지만 이걸 제 글로도 이렇게 당장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시각화로 눈으로 명확하게 보고 이걸 보고 이거 빨리 해치우자. 이렇게 글의 힘이 또 말의 힘도 있지만 글의 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다 놓고 그냥 막 쓰는 하루의 어떤 나의 일기장, 막 쓰는 일기장, 막 쓰는 모닝 페이지를 옆에다 두시면서 마음도 정화하고 그리고 내가 좋은 글을 또 쓸 수 있는 글감용으로도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서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를 끄집어서 조각처럼 갖고 떠서 내 조각을 오늘 하루의 조각 중에 이거를 조각을 이렇게 조각조각조각해서 글로 표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잘 쓴 글은 이거를 좀 지켜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자연스럽게 지키기도 하는데 서론, 본론, 결론 또는 이렇게 시작할 때 어떤 서론 시작 부분, 중간 부분, 끝마무리. 항상 끝마무리. 그리고 끝마무리 할 때는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옛날 분들은 이런 거죠. 기승전결. 기승전결. 이렇게. 저는 요즘에는 근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형식이 좀 많이 파괴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 100일장 대회 원고를 쓰고 대회를 했지만 지금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걸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구조를 바르게 세워서 요런 짜임새로 한번 가볼까라고 그냥 한 번만이라도 뇌가 귀찮아도 불편한 뇌여도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게 좀 이게 좀 편해지시는 시간이 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찐팬은 어떻게 만드는가? 요즘엔 팬의 시대예요. 팬의 시대. 제가 보니까 이제 팬의 시대가 됐어요. 진짜로 이게 무슨 일반인들도 팬. 그래서 요즘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연반인. 연예인과 일반인의 합성어입니다. 신기하죠? 네, 연예인과 일반인의 합성어이라서 1인 크리에이터가 팬이 돼서 그 사람의 거를 덕질을 하고 덕후가 돼서 다 사주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게 결코 가수나 연예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보면 캐릭터 어떤 뭐 인형을 만들었는데 완판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사업가 친구는 원래 20대부터 사업을 해서 지금 거의 20년 사업을 했는데 옷이 완판이 되는 옥장사를 하니까 블로그 1세대예요. 근데 지금 인스타로 넘어갔는데 이제 워낙 이 아주 1세대부터 블로그 1세대부터 하다 보니까 옷이 완판되고 굉장히 사업이 잘 되는 그런 거를 봤어요. 결국 시간의 힘은 굉장히 위대하다는 걸 만들어 놓게 됐고, 그 친구는 찐팬이 정말 많아요. 옷이 그렇게 비쌀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사요. 왜? 그 사람이 좋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는다니까 입어요. 그 사람이 올리브유 이거 먹는다니까 이 올리브유 나도 사 먹는 거예요. 인스타가 가장 그런 걸 잘하고 있더라고요. 인스타는 뭐만 있으면 사고 싶게 돼요. 저도 디톡스 주스를 살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아니, 광고가 뜨는데 저에게 필요한 디톡스 주스, 딱 이렇게 해독 주스가 필요해서 굉장히, 그래서 7만 원, 8천 원인가? 나를 위해서 이 정도는 난 쓸 수 있다 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저는 디톡스 주스 좋아해가지고 요즘에 몸이 좀, 찐팬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찐팬을 만들 수 있어요. 정수님이 아까 상글버님이 찐팬이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꾸준히 하다 보면 팬을 넘어서 팬이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쓴 글을 좋아해주고, 어, 재미난 게 하나 공유해줄게요. 제가 요즘 독립서점을 탐험하는데요. 책이, 네. 이분 책을 샀어요. 이분 책을, 이게 독립출판소 자기가 만든 책이에요. 독립서점에서 이분이 한 네 군데에서 일반 교보문고에서 나오는 책이 아니라 11,900원인데, 자기가 직접 이렇게 종이로 만든 책을 만들어서 3세까지 발행했어요. 아마 1세가 아마 제가 알기로 1,500불 텐데 3세까지 발행을 해서 이런 에세이 책을 한 10권, 20권을 만드셨는데 인스타에 팬이 많아요. 결국 시간의 힘이었는데, 왜냐면 이분 글을 봤는데 여러분들도 쓸 수 있는 글이었어요.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이 글이 팬덤이 돼가지고 이게 덕후들이 생겼고 저도 샀으니까. 이름이 뭐냐면 다섯지예요, 다섯지. 지혜가 있어서 제가 샀어요. 지혜를 응원하고 싶어서. 와. 그리고 인스타그램 팬도 됐어. 제가 지혜를 응원한다 하면서 매일, 이게 소개가요. 그냥 매일 쓰고 매일 그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나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알아주고 안아주기 위해 쓰고 그립니다. 했는데, 제가 블로그에서 이분 왜 블로그에서 인기가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글이 여기서 독립서점에 인기가 있구나. 근데 이 사람을 파악했더니 팬이 있는데 시간의 힘이었어요. 시간의 힘.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컬러링이 파스텔 톤으로 다양하더라고요. 보라색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제목도. 그래서 지금 몇 개 책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의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남편을 온라인으로 통해서 이렇게 책을 쓰고 나서 만나서 남편이랑 결혼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대단하다. 아, 저도 하나 얘기해. 저도 남편 온라인 독서 모임에서 만났거든요. 참 이게 남편하고 직장인 온라인 독서 모임에서 만났는데 팬이 어떤 온라인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부부 사진이 올라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꾸준히만 쓰면, 아까 정수님이 얘기하시지, 다 꾸준히 1년이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눈 감는 순간까지 그냥 글을 쓰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그래서 이분 어떻게 이렇게 글을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지?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저도 한번 이제 이렇게 종이책을 낼 수 있는, 독립出版서에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제 탐방하고 돌아다닐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왜 샀냐면 저도 이런 에세이를 이제 내고 싶고, 진짜 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싶기도 하고, 대형 출판사 글 말고 독립출판소에서 인기 많은 글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찐팬을, 진정한 팬이라는 건 뭐든지 다 사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근데 처음부터 100만 원짜리 사달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김승호 회장님의 그 강의, 김승호 회장님이라는 그 네임 밸류가 참 위대하다고 느껴진 게 사장학개론의 기초사장학 수업을 그때가 5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긁었어요. 하루 원데이 클래스인데. 예. 지금 57만 원이에요. 근데 최근에 투자 구루로 바뀌셔서 57만 원짜리 클래스가 이번에 1회로 연결. 투자자를 위해서. 사업가들은 투자 공부도 해야 된다 해서 이번에 처음 여시는데 망설여져요. 그리고 제가 이 돈을 쓰는 게 아깝지 않다고도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저도 덕후인 것 같아요. 이게 팬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팬이면 그냥 사게 되는 뭔가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인사이트를 듣고 싶어 가는 것도 있거든요. 인사이트와 에너지를. 마찬가지로 제 모임 스터디에 이제 1년을 오게 되시는 분들의 경우 저의 힘과 인사이트와 저의 어떤 저를 통해 성장을 같이 하시기에 오셨던 분들이기도 하실 것 같아요. 팬의 어떤 마음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필요로 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필요로 해서 오시는 분들, 필요와 그다음 마음과 같이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지 않으면 결제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저도 제가 실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 될까?' 매일 저한테 물어보는데요. 음 저는 시간의 위대함을 가져가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시간의 위대함. 네. 그러니까 뭐 볼륨 크잖아요. 몇만 명 뭐 아니면은 블로그도 크게 빨리빨리 키울 수 있거든요. 조회수랑 그다음에 좋아요도 보니까 왜냐면 계속 서희옷을 맺고 끊고를 하면서도 막 300 개의 하트가 있고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 스스로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더라도 꾸준히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이 시간의 힘을 뛰어넘어서 내 글을 꾸준히 봐주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글 쓰는 게 타인에게 설령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나 스스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글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래야 좋은 글이 나올 수 있는 것.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을 사랑하면 사람들은 또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자신을 싫어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또 생각해요. 싫어하는 모습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글을 쓰다 보면 다양한 생각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찐팬은 한 명만 만들면 돼요. 사람들이 이 한 명이 안 명이 나타나도 포기해요. 근데 제가 이제 깨달은 거는 내 글을 좋아해 주는 단 한 명이 나타나면 그거는 이제 내가 작가로서의 시작이다. 예.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한 명밖에 없어요. 이래요. 한 명밖에.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제가 김성회 덕후기랑 강의를 왜냐면 그분은 또 돈을 버셨고 저보다 더 사업가의 어떤 영향에서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돈의 어떤 크기나 이런 거에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한 명만 있으면 된다.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 여러 명 필요 없다. 이번에 그 강의 15만 원짜리인가? 근데 사실 오히려 50만 원짜리 내고 사장학개론 수업 들을 때보다 이번에 여러 작가들하고 5명에서 4명에서 5명에서 강의했던 게 훨씬 저한테선 되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받아가지고 한 명만 있으면 그거에 대한 시간의 위대함을 믿고 가면 그 한 명과 비슷한 사람들이 공명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찐팬은 어떻게 해주냐면 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과 소통해서 친해지는 거. 네. 두 번째는 내가 도와주는 거. 결국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는 길이라고. 제가 무료 모임을 진짜 많이 해요. 처음부터도 무료 상담을 진로 선생님이었던 경험이 있어서 진로 어른 상담을 3명을 그때 2022년에 해줬었는데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 남을 구하는 길이다라는 그 그리스의 조르바의 이야기에 따라서 이것도 70일 글쓰기 70일가 쓰시면 10만 원 그냥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구하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구하는 길로 갔죠. 네. 그러면은 뭐가 좋으냐면 저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친해져서
최근에 올리브님 계시나요? 여기 빵집을 여세요. 빵집 사장님이세요. 영종도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어, 예, 이렇게 이렇게 통화하고 이제 인연이 맺고, 되게 빵집 글을 쓰셨는데 되게 힘들어. 그 12시간 내내 이 빵집 사장님이 올리브님 말고 다른 분 빵집 사장님 얘기를 듣는데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셔서 그분은 아예 적자라서 직원들한테 돈을 다 주면은 2달 내내 돈을 한 푼도 못 가져가고 월세 마이너스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그분은. 그때 사장님은. 근데 이제 올리브님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빵을 굽고 12시간 내내 있다는 제가 블로그 글을 보고 아, 한번 가야겠다. 영종도에 놀러 가고 혹시 같이 갈 이웃님이 있으실까요? 뭐 이렇게 얘기해 보고 재밌잖아요. 글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우리 빵 투어 갑시다. 영종도에. 그래서 지금 돈그릇 식구분들하고는 아마 제가 영종도 바닷가도 보고 영종도 보고 진짜 인천공항을 좋아하는데 인천공항 가서 설레임을 느끼고 올까? 하루 정도?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생이 뭐 별거 있나요? 사람과 사람을 제가 이거 블로그 하면서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3년 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는 걸 깨달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작가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썼던 책이 어쨌든 책을 내가 10,000권 이상 읽으면 일단 떠나라. 여행을 가라. 세계 여행이든 어디든 떠나서 사람을 만나보고 사람을 통해서 배우라는 그 책을 봤던 것 같은데 꼭 10,000권이 아니어도 제가 최근에 이 블로그 챌린지 70일 열고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 배우고 있어요. 아, 랄랄라님의 인생이 그동안 너무 이렇게 힘드셨고, 지금 치유하고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정말 학원과 모닝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서 아이들과 사랑을 나누시구나. 올리브님 빵을 위해 구부시고, 수라면님이 어떤 직업이신지 아세요? 나중에 소개시켜주고 장례 지도사세요. 장례 지도사를 하시는데 대구에 계시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알게 되면서 이렇게 이런 많은 분들을 내가 글쓰기에서 만날 수 있었을까? 못 만나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만나고 되게 좀 저는 글을 뛰어넘어서 또 하나 글을 뛰어넘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 대화하고 싶은 게 제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자꾸 오프라인 모임을 열거나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할까? 그러면 저는 그 온라인을 통해 만나는 에너지보다 직접 사람과 사람이 마주할 때 흐르는 그 에너지를 통해 제가 또 성장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은 하나의 도구고 본격적인 건 사람과 사람이 만나 진정성을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걸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찐팬으로도 이어지나 봐요.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였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가는 정답이 없어요. 저 같은 작가도 있고 저같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글로 나누는 작가가 있는데 인스타에 되게 많더라고. 인스타도 있고 뭐 글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안 움직여도 봐봐요. 그 송일구 작가님 보시면 유튜브에 자기 글 올리고 계속 자기 영상 4분짜리 올리셔서 그냥 누구도 안 만나고 글만 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구죠? 최근에 베스트셀러 만드신 김영하 작가님. 또 사람 잘 안 만나요. 저라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에너지를 주고받는 게 이제 저의 하나의 무기인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 사람 책이 만나, 글자를 뛰어넘어선 무언가를 통해 우리가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저는 또 저의 어떤 무기. 그것 통해 서로가 더 좋아하게 되는 글자로 만나는 것과 사람이 만날 때 배움의 어떤 성장 속도가 다른 걸 실은 제가 깨달았거든요. 아마 그래서 자꾸 움직이는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운이 바뀌는 케이스는 제가 운 공부 좋아해서 사람을 많이 만나래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수록 운이 바뀐대요. 제가 그래서 1,000명 만나보자 이런 게 있어요. 100명, 100명 만나보자. 그러니까 운이 바뀌는 건 내가 한 번도 못 만나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어떤 사고관이 한 사람이 나에게 오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가 나에게 오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과 나의 인생이 서로 교류가 되면서 저의 어떤 사고가 색채가 물들고 다르게 변하거든요. 제 사고와 관념이. 그래서 제가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깨닫게 되고 이 여정이 지금 알고 보니까 시다르타인가? 어린 왕자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혹시 영화 여기 그 어린 왕자 동화책 보셨어요? 그 소설책? 어린 왕자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시다르타 책을 읽으면서도 난 여기에 이 공간에 내가 아는 데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사람을 통해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관계 속에서 요즘에 많이 배우는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건 '나는 더 겸손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배웠습니다. 어릴 땐 잘 몰라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고 지금은 제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들을 많이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참 다채롭고 누구 하나 멋지지 않고 뭐 이렇게 정말 각자가 사랑하거나 좋아했던 어떤 삶들이 '열심히 살아왔던 삶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이거는 제가 글이 너무 길어서 제가 카페에다 따로 올릴게요. 제가 잊지 못하는 깊은 찐팬 한 명 얘기만 오늘 해 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지금 원래 그분이 저한테 왔을 때 한 마케팅 비용으로 한 600만 원 이상 쓰셨다고 그랬어요. 600만 원 이상? 1000만 원 가까이? 예. 근데 제가 그때 무료로 이분을 도와드렸어요. 예. 그때 이후로 지금 크리에이터로 하셨다가 최근에 카페 대표가 되셨어요. 글은 안 써요. 글은 안 쓰지만 에너지가 차올라서 이 친구가 처음에 코로나 때 카페 창업했다가 이제 망했고 폐암 말기, ADHD, 그다음에 초등학교 때는 왕따를 너무 크게 당했는데 왕따가 일반 왕따가 아니라 얘기 들어보니까 그 종이책에 저기 전자책에 써 있었는데 이 친구를 이 친구를 어 이 친구를 위한 카페를 만든 거예요. 왕따를 위한 카페를 만들어서 이 친구를 괴롭히는 왕따 카페도 만들고 온갖 수모를 당해서 자살 시도까지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뭐가 하면 자꾸 회피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제가 이제 전자책 완성하고 뭔가 모임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수익화도 아주 작지만 큰 건 아니지만 시도를 했던 이 친구가 최근에 커피숍 브랜딩 프로젝트에 참가해서 숙대에 있는 카페이긴 한데 최근에 물건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어서 카모마일이 들어간 레몬차를 만들어서 지금 온라인 상품을 판매하는 것까지 바뀌었어요, 인생이.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예전보다 강인함과 자기만의 확신이 생겨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도와줄 수 있었던 힘은 저 스스로 선생님 역할을 하면서 이제 많이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도와줬던 그 역량이 여기서 또 발현이 됐던 거고 결국 나를 구원하는 길이 남을 구원하는 길이고 이 친구가 저랑 이제 같이 작년까지 1년 브랜딩이랑 이제 스터디 뭐 돈크루 스터디도 계속 오랫동안 같이 했던 친구여서 지금은 굉장히 매일 그냥 출근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 벌러 나가는 그런 어떻게 해서 더 성장 이렇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멘탈까지 올라와서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줄 때에 제가 실은 그러면 물어봐요, 저한테. "지인이 이렇게 많은 사람 도와줬는데 그냥 이용만 하고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실 처음엔 힘들었어요. 그냥 이용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근데 제가 마음고생한 게 최근에 도와줬는데 저 사람 내가 저렇게 도와줬는데 그냥 떠나갔어. 돈 아까워, 시간 아까워, 뭐 에너지 아까워 이게 아니라 잊었어요. 도와준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도와주고 나면 그 사람이 내가 도와줬으니까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기대를 끊어버리고 저는 다음 거를 또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브랜딩 할 때 이제 만약에 내가 누군가 이런 게 이제 사회생활에서도 내가 저 사람한테 되게 많이 도와줬는데 저 사람은 날 안 도와줘. 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이제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나는 도와줬으니까 그걸로 끝. 저 사람한테 뭐 바라지 않기. 라고 했던 건, 음, 이런 제가 갖고 있는 문장 중에 되게 많이 저에게 실은 무의식에 각인시킨 거긴 한데, 이게 이제 그 맹자가 쓴 책에서 나왔던 이제 그 고명환님 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천하를 얻으려면 저는 제가 진짜 보통 좀 저에게 도움 준 사람들
도움 준 사람들한테 보답하며 살겠다는 마음. 내가 남에게 해준 거는 바로 잊어버리고, 내가 남에게 도와준 건 바로 잊어버리고, 내가 남한테 받은 것만 보답하며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면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인재가 내 주변에 다 모인다. 그래서 여기다 그때 맨날 각인시켜서 내가 받은 것만 보답하며 살겠다.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이 사람한테 반드시 내가 보답해주고 더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 번 더 해주고 내가 도와준 사람들은 잊어버린다. 그래서 2천 명이 관통하고 넘어갔을 때 다 제가 도와준 것들에 대한 기억을 많이 잊어요. 그래서 이번도 아마 30명이 70일 챌린지 오셨지만 아마 저는 또 이제 있고 또 모임을 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몸에 도와주는 게 익숙해지고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뭘 받겠다는 게 아니라 음, 제가 도와주고 제가 이걸 드리고 나면 저에게 좋은 건 뭐냐면 이게 좋은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쓰이면 또 세상은 돌고 돌아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일이 있었지만 저에게도 언젠가는 인생은 이제 주면 받는 법칙에 의해서 언젠가 또 저에게 뭐 다르게 어떻게든 좋은 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그치만 지금 당장 내가 그 사람을 통해 뭘 받겠다는 생각은 이제 많이 기대를 버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글쓰기 하면서도 이런 마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글 쓰면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마음 수련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신기하게도 그래서 모든 글쓰기나 아니면 사람 어떤 우리 삶에서 가장 힘든 건 사람으로 인해 힘든 게 가장 크거든요. 마음의 힘듦은 돈이 힘듦도 있겠지만 돈보다 더 근본적인 게 이제 또 사람으로 인해 힘든 관계들이 되게 많은데 최근에 제가 마음 공부하면서 사람으로 인해 힘든 것들이 2022년에 비해서 많이 사라지고 지금은 되게 많이 평화와 정말 긍정과 주는 것만 생각하자. 이걸로만 계속 훈련하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는 굉장히 참 이런 모임 하나하나가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닿아서 여러분들이 또 저를 또 좋게 봐주시고 또 같이 성장하고 그러지 않나. 제가 하는 찐팬의 방법은 이건 것 같아요. 도와주자. 기버가 되자. 기버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최상위의 그 성장 부자 기버가 있고 밑에 거지 기버가 있대요. 이제 근데 밑에 게 기버는 자기 걸 챙기지 못하는데 저는 제 것도 근데 잘 챙기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이기심과 이타심. 제가 하는 이기심은 실은 어제 봉사활동을 갔다 왔는데 저는 봉사활동과 제가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미안하다고 자주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를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오면 제가 마음이 더 좋아지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 사과를 먼저 하는 습관도 실은 제 마음이 더 편해지고 싶어서 사과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 이게 자존심 꺾인 사람들은 보통 자존심 때문에 잘 표현을 못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제가 저를 들여다봤을 때 내 마음이 편해서 왜냐면 내 마음이 더 편해지고 싶어서 미안해라고 얘기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음 먼저 이런 용서나 이런 구하는 마음이 자존심 관점을 바꾸면 예전에는 자존심이었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제 마음이 더 편한 거를 위해서 말을 표현하는 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점을 바꾸시면서 조금 더 항상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연습도 많이 하시면 어떨까. 저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더 길어지기 전에 여기까지 하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나요? 오늘 좀 길었나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도움 되셨나요? 어, 여러분만이 지금 문득 나는 어떻게 해서 찐팬을 만들 수 있을까? 영종도 4월 초에 가셨어요? 아, 여기 계세요. 올리브님 빵집 알려주세요. 톡방에 올리브님 빵집 제가 여기 저장해놨어요. 여기, 어, 빵집 이름이 제가 저장해놨는데,
세아 베이커리 유기농 빵집입니다. 네. 세아 베이커리 여기 적을게요. 세아 베이커리. 아, 베이커리.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또 저희가 또 같이 또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음 저희처럼 열심히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것도 하나 넣었어요.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의 넛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다. 다른 건 아니고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의 넛지를 주는 사람이다. 네, 그것도 긍정과 사랑의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제가 또 다시 또 힘을 받더라고요. 없었다가 요즘에 다시 적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좋은 밤 되시고 영상 녹화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네, 또 시간이 되시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다.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저도 글쓰기 하면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라고 항상 표현하는 거 우리는 하나로 연결돼 있는 그런 인간의 존재로서 네, 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좋은 꿈 꾸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 정숙이 너무 감사드려요.